운세 큐 동지 라이프로 문을 엽니다. 이번 영상은 광화문 일대 명사들의 집터 중에 인근에 집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의 일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서울경찰청과 정부 서울청사 사이의 인근으로 추정되는데 종교교회 자리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여기 종침교터라는 표지석이 있습니다. 종침교는 조선시대 성종 시기 정성을 지낸 허종과 허침 형제의 현명한 처신이 전해지는 다리의 이름입니다. 야사 중에는 성종 때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를 폐출할 때 누이의 충고를 듣고 동생인 허침과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서 폐출을 논하는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연산군 때 갑자사와의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 허침의 누이 역시 앞날을 예견하는 식견이 있었던 듯합니다. 성종조 당시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씨를 폐비시키려는 조정의 중론을 결사 반대한 인물들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세자의 어머니를 폐서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날 아침 허침의 누이가 동생의 앞길을 막아서며 입꼬를 말렸으며 윤씨의 폐위 여부를 결정짓는 모임에 참여했다간 후손들이 엄청난 화를 당할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조정의 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누이의 간절한 충고를 거절할 수 없었던 허침은 결국 입고라던 도중 다리를 건너다가 일부러 낙마, 다리를 다쳤다는 핑계로 윤씨의 폐위 여부가 가려지는 날 허침 형제는 그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허침 형제는 1504년 갑자사와의 참화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허침 형제가 떨어진 다리는 허침교라고 불렸고 혹은 형 이름을 따서 종침교로 불렀다는 일화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두 형제가 갑자사 때 화를 면한 것은 사실이나 말에서 일부러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폐출을 결정할 때 두 형제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두 형제는 폐비 자체에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mol년을 보면 허종은 갑자사와 이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무튼 이 야사에서는 형제가 일부러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다리를 종침교라고 불렀는데 현재의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 앞에 있는 종교교회 자리라는 것입니다. 동생인 허침은 갑자사와 이후에도 생존했다가 1505년 병사했습니다. 형 허종은 조선 역사상 관리로서 최장신이라는 얘기가 전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기록에는 기골이 장대하다는 표현만 있고 구체적인 키는 묘사되지 않는데 가장 가까운 시대인 16세기 초반 저작인 속동문선에 실린 허종의 행장에는 11척 2촌, 19세기 초반 저작인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는 11척 5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식 척 단위 중 가장 짧은 주척 20.8cm인데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하여 계산해도 허종의 키는 233에서 239cm가량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허종이 매우 장신이었으면 사실인 듯합니다. 허종 허침 형제는 양천 허씨입니다. 양천 허씨 시조 허선무는
김수로 왕의 30세 손이며 고려조의 대광이었습니다. 그는 공함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많은 양국을 비축했는데 때마침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할 때 군량이 부족하여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므로 그가 군량을 보급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회복해 함으로써 견훤을 항복해 했다고 합니다. 고려태조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가부라 칭하고 공함을 시급으로 하사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공함, 지금의 서울 양천구 지역의 옛날 이름입니다. 공함을 본관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허종 형제의 원래 고향은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라고 하는데, 조마면 일대는 인물이 많이 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인물은 장암리 출신의 허종, 허침 형제라고 합니다. 형인 허종은 조선 초 세조를 비롯해 예종, 성종대까지 세 임금을 모셨으며 우의정의 뱃슬까지 올랐으며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서슬퍼런 공포정치하에서도 올곧은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생인 허침도 마찬가지였으며 조선시대 폭군의 대명사인 연산군마저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강직한 성품을 지녔고 좌의정을 지냈다고 합니다. 장암리의 감천어귀에는 마을에 터줏대감 격인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를 영험한 기운이 서린 범상치 않는 바위라고 해서 큰 인물이 나올 징조로 여겼습니다. 바위의 영험함 덕분인지 허종은 23살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며 한 해 뒤에는 문과에 급제할 즈음 조마면 일대에는 큰 가뭄이 닥쳤고 인근의 감천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다고 하며 민초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전답은 뜨거운 태양 아래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종의 과거 합격 소식을 알리는 방이 붙던 날 거짓말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비는 조마면 일대의 대지를 적셨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달래주었으며 이날부터 장암동 사람들은 허종의 과거 급제 덕분에 비가 내렸다고 생각하여 누구 할 것 없이 이는 허종이 정승이 될 징조라며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일설에는 허종 허침 형제가 어린 시절 한양으로 이사갔다고 전해지지만 옛 장암리 주민들이 허종의 과거 급제를 자랑스러워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허종은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하늘의 변화를 두루 살피는 천문직에 올랐으며 1457년 월식이 일어나자 허종은 세조에게 언로에 귀 기울여 들을 것, 이단을 물리칠 것, 경연을 자주 열 것 등의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불교를 개척할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조는 자신의 아버지인 세종의 수풍유 억불 정책을 따르지 않았고 조선의 통치 철학은 엄연히 유교였지만 세조는 불교를 마음 깊이 숭상하는 군주였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길이 없으나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수많은 정적을 상대로 피해 숙청을 단행한 세조로서는 마음의 안식처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허종은 이러한 세조의 면전에서 대놓고 불교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세조는 신하들에게 불경을 외우라 강요했지만 허종은 예외였고 오히려 세조는 허종이 불경을 좋아하지 않으니 불경을 주지 말라고 명할 정도로 그를 아꼈다고 합니다. 학문에 능했지만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멀리서 보더라도 그의 존재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하며 1467년에는 이시의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평안도 순찰사에 올라 압록강변에서 야인들의 침략을 막아내는 등 조선의 국방에 힘썼으며 1492년 우의정에 오른 허종은 1494년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자 당시 임금이었던 성종은 우의정은 북쪽 오랑캐를 치느라 죽음에 이르니 애석하기 그지없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후에 청백리에 녹선되었습니다. 허종의 동생 허침은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학문에 깊이가 있고 성품이 강직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영민함이 남달랐다고 하며
1462년 진사시에 합격한 허침은 1475년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대사헌과 이조판서를 역임한 끝에 1504년 연산군 4년 좌의정이 됩니다. 허침은 연산군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자였던 연산군을 가르칠 때 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허침의 대쪽 같은 성품을 알고 있었던 연산군은 왕위에 올라서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연산군의 폭정은 날로 극심해졌지만 허침은 주눅들지 않았다고 하며 오히려 연산군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군주를 염려하는 신하의 노심초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허침은 결국 연산군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채 화병에 걸려 세상과 이별을 고했습니다. 훗날 허침은 충정을 인정받아 청백리에 녹선됐으며 문정공의 시효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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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